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챔쇼의 이민 멘토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좀 부드럽게 좀 흘러갔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시장이 낙폭이 저번 주에 좀 컸다가 다시 회복해주면서 이번 주는 약간은 기간 조정이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에도 코멘트 드렸다시피 시장은 변동성이 남아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게 시장을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좀 아름답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봉의 형태로 좀 기간 조정의 장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는 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역시 시장이 이렇게 안정기로 접어들 때는요. 여러분들의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좀 바꾸셔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보통 이 안정기라는 건 쭉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상승기가 찾아올 때 좀 똘똘한 종목이 먼저 올라가고 원래 좀 안 갔던 종목들은 더 안 가고 약간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타이밍일 때는 분명히 많은 상담을 좀 받아보셔라 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담 접수 방법 밑에 나가고 있죠. 023772-0269번으로 지금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접수 지금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 상담 중간에 유튜브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가지고요.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전화 상담 틈틈이 유튜브 상담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화 상담에 앞서서요. 시장 상황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2483포인트로 2500포인트를 뚫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장 초반에 전약 후강의 느낌으로 시장은 좀 끝까지 쭉 위쪽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 중심에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수보다는 좀 약한 흐름으로 들어갔고요. 역시나 조기 대선에 맞이해서 정치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정치 테마에 걸맞는 정책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좀 끌어당기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대표 종목으로는 역시 원전주가 오늘은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끌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차트로 화면을 좀 변경을 해주시면요. 지금 계속해서 기간 조정의 장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렇게 수직선을 하나 이렇게 거놨잖아요. 요게 보시면 4월 달에 초반에 들어오고 4월 달에 관세 폭풍 때문에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안정기를 찾는 그런 차트로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조금 수평선을 좀 옮겨 요런 식으로 좀 옮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옮기면 일단은 보시면요. 우리가 4월 초반에 굉장히 낙폭이 이런 식으로 컸습니다. 낙폭이 이런 식으로 컸다가 목요일, 금요일 날에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복귀를 했어요. 근데 물론 V자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회복을 한 거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긴 합니다만은 코스피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코스피 장세 자체가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건 썩 좋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 가는 건 좋지가 않다라는 거고요. 여기 그 다음 수평선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월화수목금은 단봉으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시장이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시장이 뭐 1% 마이너스 났다가 1% 플러스 난 시장이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안정기의 시장으로 좀 돌아왔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번 주처럼 이런 식으로 낙폭이 큰 변동성의 장세에서는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말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럴 때 이제 시장의 안정기가 찾아왔을 땐 보통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응축했다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쏴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안정기 시장에서는 충분히 좋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갈아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주고요. 우리가 과거에도 본다면 비단 그냥 작년 12월 달을 볼게요. 작년 12월 달에 이런 식으로 낙폭이 컸었죠. 이런 식으로 뭐 우리 계엄령 사태도 있었고요. 어쨌든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봉들이 굉장히 큰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도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현재 우리 시장에서 초반에 느끼고 있는 이런 식으로 단봉의 형태로 기간 조정을 나타냈다가 2월 달 되자마자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도 올라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을 겪으면 위쪽으로 시장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장 이런 식으로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단기적인 박스권에 좀 갇혀 있다면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2,500포인트, 2,600포인트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당연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으로 매수를 해서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지수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만들어지면은 시장은 대응하기 조금은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오늘 수급을 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000억 매도를 했고 코스닥은 뭐 200억도 안 되는 돈을 매도를 했다라는 건 크게 오늘은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없었고 그렇다고 기관들의 특별한 매수세도 없었다. 그러니까 금요일장인데 평소보다도 거래 대금이 절반도 안 되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건 미국이 일단은 오늘 새벽에 휴장입니다. 휴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국 IB 은행이라든지 전체적인 외국인 투자자들도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2,450포인트 이상에서 단봉으로 계속해서 조정을 해준다면 우리 시장은 나쁘진 않고 앞으로 뭐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충격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시장은 더 이상 트럼프의 말 한마디,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크게 충격을 받을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여드렸다시피요. 시장은 좀 안정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종목 교체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시기를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드리고요. 시장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 오늘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기가비스요. 기갑 있으시고요. 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5,000원 10%요. 45,000원에 10%. 예, 예. 요거 한때 이렇게 막 팔딱팔딱 올라올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하셨나 보다, 그죠? 예,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거 더 좀 사도 될라가 싶어. 이 종목을 지금 비중이 얼마라고 하셨죠? 죄송한데. 한 10% 됩니다. 비중 10%요? 예. 지금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예, 예. 이 종목이 일단은 반도체 쪽으로 이제 붙어서 좀 올라가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밑에 이렇게 거래가 많이 없는 종목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시장에 거래가 많이 없는 종목들은 웬만해서는 우리가 비중을 10% 이상 가져가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올라올 때 한 3만 원짜리에서 멈출 수는 있거든요. 예. 예, 오히려 이 3만 원짜리로 이 시장 반등으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이 종목 자체가 밑으로 많이 쳐져 있어요. 예, 예. 예, 그림으로 보시면은 일단 바닥 자리까지는 내려오기는 했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더 빠질지 아니면은 이 자리에서 지금 바닥을 딛고 이제부터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예, 얘가 반등을 해서 3만 원 정도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할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양약품이고요. 네, 14,500원에 7%요. 14,500원에 7%. 예. 오늘 엄청 급등을 했네요, 이 종목이. 네, 네. 오늘 뭐 때문에 얘가 올랐을까요? 오늘요? 네. 제가 알기로는 네네. 그 주가 조작 무혐의. 네, 무혐의. 주가 조작 이슈가 있어가지고 종목이 쭈르륵 떨어졌다가 오늘 무혐의가 나왔네요. 네. 진짜 다행이다. 이 종목 사신 지 되게 오래되신 것 같은데, 맞죠? 네, 네, 맞아요. 이 종목 한 번 정도는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그냥 나오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할 것 같으세요? 기다렸다 나오라고 하실 거. 네, 맞아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제가 항상 이런 종목 상담을 하다가 이런 일양약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진짜로 시가총액 좀 작은 종목들이 종목 상담에 나오면 웬만해서는 뭐 미리 들어가서 우리가 물려있던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렇지만 이렇게 시가총액이 5천억 이하,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저는 5천억도 좀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네. 일양약품을 만약에 내 매수가 와가지고 팔게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시가총액이 웬만해서는 1조 정도 이상으로 하는 종목으로 신규 편입을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금 혹시 화면 보고 계신가요? 네. 예,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맞고 거래가 쭉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윗꼬리라는 게 평소에 이제 아셨을 때 윗꼬리라는 게 좋다고 들으셨어요? 나쁘다라고 들으셨어요? 윗골이 길게 달리면 별로 안 좋다고. 네, 맞아요. 윗꼬리 길게 달리는 건 별로 안 좋은데 그것도 전제 사항이 있어요. 윗꼬리라는 게 주가가 고점으로 물려 있을 때, 그러니까 주가가 위쪽으로 와서 신고가 있을 때 윗꼬리는 별로 안 좋고, 얘는 정말 많이 내려올 만큼 내려온 상태에서 윗꼬리를 보여줬다라는 건 그간 요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물려 있었던 모든 투자자들이 오늘 진짜 기회가 한번 왔구나 하고 이 자리에서 그냥 파니까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기다렸던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해서 윗꼬리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윗꼬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점에서 터졌기 때문에. 그러면 얘 네. 월요일 날 상승을 해주면은 꼭 14,500원까지 안 기다리고 이번에 좀 올라와서 13,500원 이상 올라오면은 그냥 우리 약 손실권에서 종목 교체해보는 건 어떨까요? 13,500원쯤이에요? 네, 그 이상. 그러니까 얘가 윗꼬리 딱 맞고 내려온 자리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도 상승은 좀 나올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오늘 거래가 좀 많이 들어온 걸 보면 이런 종목들은 추가 상승은 나올 수는 있거든요. 예, 근데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거래가 많이 없고 그냥 이렇게 오랜만에 거래가 한번 뽕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세력들이 들어와 주고 모든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어 줄 때 꼭 탈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 월요일 날 반등 나와서 13,500원 정도 들어오면요. 굳이 14,500원을 꼭 기다려가지고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3,500원 정도 자리에서 이 종목은 그냥 팔고 나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2,500원에 10%. 요거 혹시 죄송하지만 언제 사셨어요?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조금 되셨네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네. 지금 저번에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서 네. 좀 더 갈 것 같아서 매도를 안 했는데 네. 추가 매수는 하려면 언제쯤 더 내려간 다음에 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 네. 그냥 안 해도 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일단은 저는 이 종목은 네. 좀 좋게 보거든요. 네. 예, 뭐 아마 이거 이제 LNG 사업 뭐 이런 거 알래스카 LNG 사업 때문에 좀 사신 거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 전에 탔었어요. 그 전에 샀다가 알래스카 네, 네. LNG까지 사업이 붙어가지고 좀 올라갈 때 이제 수익을 좀 보셨었구나, 그렇죠? 네, 수익이 났는데 매도를 안 했죠. 뭐 다 그렇죠. 그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매도를 하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수익이 나면은 고민을 더 하게 돼요. 근데 일단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 자체가 알래스카 LNG 사업에 붙어가지고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시청자님이 고민하시는 건 내가 52,500원에 샀는데 더 이상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 여기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이제 올라왔을 때 윗자리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일단은 지금 매수가하고 현재가하고는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종목은 LNG 사업 쪽에 해가지고 어쨌든 퍼포먼스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우리나라하고 일본에다가 LNG 사업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면 우리는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그 영향으로 이 종목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가하고 내 매수가하고 별 차이가 안 나서 추가 매수는 의미가 없어요. 아, 그러면 네. 이 종목이 더 네. 조정을 받을 건지 네. 알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얘가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51,000원 자리가 되게 중요해요. 요거를 네. 지키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오면요. 다시 네. 한번 45,000원, 43,000원 자리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러면 우리는 네. 45,000원 이하짜리로 얘가 내려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추가 매수요. 네, 그때 근데 딱 43,000원이 찍히자마자 추가 매수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43,000원 자리에서 얘가 이런 식으로 가격 조정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내려오자마자 계속 떨어지지 않고 내려오자마자 네, 네. V자로 올라가진 않고요. 43,000원 네, 내려왔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횡보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참고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참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 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얘가 요 자리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한 다음에 요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한 6만 원까지 또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이 종목은. 아, 네. 그 6만 원 올라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도해야죠. 예, 6만 원까지 올라오면 우리가 만약에 밑에서는 비중 한 20%까지 늘려놓잖아요. 네. 그럼 6만 원에 올라오면 그때 비중을 절반 정도 네. 매도를 하셔서 수익 실현을 직접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아, 네. 아시겠죠? 나머지는 네. 좀 가져가고요. 나머지는 좀 가져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이렇게 거래가 들어왔잖아요. 네. 예, 근데 주가가 이렇게 밀리면서 좀 재미가 없는데 거래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라는 건 한 번 정도 얘는 더 탄력을 줄 수가 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알래스카 LNG 사업에 어쨌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중간에 그 상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꼭 알래스카가 아니더라도 얘는 LNG 사업 쪽으로 좀 많이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을 LNG를 또 추진하기 시작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위쪽으로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요. 요즘에 좀 주가가 흐지부지하게 좀 안 가서 좀 답답하실 수는 있는데 오히려 얘는 45,000원 이하짜리까지 내려와주면 추가 매수 기회가 오니까 더 좋은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현대 바이오랜드, 현대 바이오랜드시고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500원에 네, 15%. 4,500원에 15%.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 전망과 그 무상 1대1을 준다는데 이걸 봐야 되는지, 네. 그게 궁금해요. 아, 이게 무상증자를 준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아. 5월 달에. 아, 5월 달에요? 네, 뭐 제가 지금은 뭐 정확하게는 나와 있진 않아가지고 좀 찾아보긴 좀 어렵긴 한데 얘가 무상증자 얘기는 저는 지금은 아직은 좀 찾아볼 수는 없는데 일단은 종목 분석을 좀 해드리자면 무상증자라는 건요 일단은 현대바이오랜드 주주면요 무상증자를 안 받고 싶어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증자를 받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주주면은 그냥 추가로 이 주식을 준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때까지 가지고 계시면 무상증자를 받은 게 좋고요. 뭐 일단은 4,500원에 15%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 종목 자체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얘가 이제 화장품 쪽으로 엮여서 갈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뭐 기업적으로 본다면은 뭐 실적도 점점 나아지고 있고 나쁘지는 않은데 한 가지 이 현대바이오랜드라는 종목이 조금은 제가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종목 자체가 너무 작아요. 아니, 네, 근데 무상을 네. 1대1로 주면은 그 현재 받게 되면은 액수가 반토막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그거 무상증자에 대해서는 뭐 굳이 지금 뭐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주시면은 무상증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크게 관계는 없지만 요거는 좀
증권사에다 다시 한번 여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찾기로는 지금 무상증자 이슈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 나오질 않거든요. 그러면은 아마도 작년에 무상증자를 이미 받으신 건지 좀 그렇게도 생각이 들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일단은 종목 자체의 4,500원의 비중 15%는 좀 나쁘진 않으니까요. 기다려 보셨다가 4,500원 이상 자리, 4,700원 자리에서 매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와이팜이요. 와이팜. 네네.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4,500원에 90%. 아니, 9%요. 아, 90%라 그래서 저 되게 깜짝 놀랐네. 아, 말이 9%. 아, 요게 한창 이렇게 이슈 받을 때 또 이게 올라타셨나 보다. 그렇죠? 더 올라갈 줄 알고. 네,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처음에 들어가실 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을 정말 뭐라고 하거나 단기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단기적인 매매라는 타점도 분명히 있고 단기적으로 매매하셨으면 단기적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가시죠? 네. 예, 그래서 얘는 4,500원에 단기적으로 제가 들어갈 수 있었겠네요라고 하는 게 단기적인, 그러니까 단타적인 매력에서는 4,500원짜리가 충분히 매력이 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와이팜을 들어갔을 거면 항상 제가 따라붙는 단어가 있다라고 했죠. 나만의 손절 자리를 지켜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걸 못 지켜가지고. 맞아요. 이게 보통 단타, 저도 마찬가지고요. 단타를 들어가거나 정치 테마주를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을 보고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올라갈 것 같은 상승 베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승 베팅이 10대 0으로 무조건 올라갈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조차도 상승이 60%, 하락이 40%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원래는 우리 손절 자리였던 4,000원을 이탈을 하면은 분명히 빠져나왔어야 되는 종목이에요. 다시 올라갈 수는 있을까요? 일단은 한 번 정도 기회는 더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네. 왜냐하면 아직은 요 거래가 살아 있거든요. 여기. 네네. 요 거래가 살아 있는데 저는 근데 이번에 올라오면요, 시청자님. 네. 4,500원까지는 올라오기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예, 지금 딱 보면은 3,900원에서 4,000원짜리까지는 한 번 정도 기회를 더 줄 거예요. 얘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거기서 손절해야 되겠네요. 저는 여기서 종목 교체하셨으면 좋겠어요. 얘가 더 올라가더라도 내가 다음에는 단기적으로 들어가면 내 손절 자리인 4,000원짜리는 지켜야지 라고 교훈을 잡고 이 종목을 들어가시는 게 낫지. 저는 얘가 한번 올라와서 4,000원에서 3,900원 정도 자리 왔을 때 차라리 그냥 손절하고 나오시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여요. 추가 매수를 조금 하는 건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4,000원 간다고 하면 추가 매수가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우리 예상대로, 제 예상대로 정말로 아름답게 얘가 여기 있던 요 세력들이 요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참 좋겠지만 만약에 이 세력들이 그때 안 들어오고 또 밑으로 빼서 한 여기 자리 2,000원 자리까지 쭉 밀면 어떡해요?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했다가.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은 추가 매수 의견을 잘 못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진행해가지고 위로 올라갈 만한, 이것도 똑같아요. 위로 올라갈 만한 베팅이 60%, 위로 올라갈 만한 확률이 60%, 떨어질 확률이 40%입니다. 그러면 밑으로 떨어지면 내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물량을 더 실었는데 밑으로 떨어지면 대응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차라리 종목의 실적이 나오고 괜찮은 종목이니까 추가 매수는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 40% 확률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2,000원짜리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고민을 하는 거지 지금 이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에 배팅을 하겠다라는 건 저는 좀 말리고 싶어요. 네.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선 추가 매수 할 자리는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반등해주면 나와야 되는 자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2,000원짜리까지 내려왔을 때는 산만큼은 더 사도 되는 종목은 맞아요. 종목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네네. 네, 그래서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윗자리에서 단기적으로 내가 들어갔으면 나만의 손절 라인인 3,900원, 4,000원 라인은 분명히 지켜가지고 단기적인 매매를 하셨으면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다른 종목으로 편안한 선택을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기간은 오래 걸릴까요? 요거는 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왜 종목 자체가 되게 탄력이 있잖아요. 가벼우니까. 네. 그래서 얘는 지금 보시면은 뭐 휴대폰 부품 쪽으로 좀 물려 있긴 한데요. 제가 왜 기업이 차라리 2,000원으로 내려가서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매출액이 계속해서 제가 화면을 좀 키워드릴게요. 2020년도부터 매출액은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기업 자체가. 거기다가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돈을 버는 확률도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 자체는 이미 어느 정도 기업이 좋은 건 이렇게 반영을 해버렸기 때문에요. 일단은 여기 들어왔던 요 거래량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진 않고 이 자리에서 반등 나오면 4,000원짜리다까지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맨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연결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들리세요? 여보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F 뉴로사이언스요. 앞투 누로 사이언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매수가요. 여보세요? 아, 확인하시는 중이시구나. 종목이 네. 조금 어려운 종목이긴 한데 이게. 매수가가 높으세요? 일단은 지금 앱투로 뉴 사이언스라는 종목 자체가 솔직히 저도 많이 익숙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만큼 시장에는 많이 좀 관심이 없고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고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어느 특정 거래 대금이 좀 들어와가지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좀 올려놨다가 쭉 밑으로 빼는 전형적인 세력주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가를 본다면 1,136원입니다.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보통 1,000원을 이탈해가지고 동정주를 만들기 십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역시나 제가 잘 아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종목 자체가 실적이 전혀 나와지 않고 있죠. 거기다가 매출액도 방금 전에 봤었던 와이팜이란 종목이 똑같은 시총입니다만은 매출액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거기다가 영업이익은 2021년부터 연속 적자에다가 적자 폭이 확대가 되고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부채라는 게 말 그대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빚이라는 건데요. 부채도 정말 어마무시하게 무섭게 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 종목은 제가 매수 단가를 들었으면 좀 좋겠지만 연결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일단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요. 적자폭이 이런 식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종목 자체가 감사보고서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종목 자체 내에서 자본 잠식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히려 반등이 나올 때 빠르게 종목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종목이 어디까지 좀 반등이 올 것이냐. 일단 가장 좀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1,400원 정도 왔을 때 일단 종목을 빠르게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선택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잠시 쉬었다가요. 강연의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강연의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저희가 이번 주도 토요일과 일요일 강연회 이틀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장 초반에, 그러니까 주챔쇼 초반에 장을 좀 읽어 드릴 때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봉으로 기간 조정 중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기간 조정 중이라는 건 다음 상승을 위한 에너지의 응축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프링으로 따지면 더 멀리 가기 위해서 꽉 지금 압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다음 상승 때 어떠한 테마가 주도 섹터가 될지 여러분들 강연에 가셔가지고 꼭 많은 힌트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김영구 멘토님께서는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강연에 이틀간 준비하셨습니다. 토요일 날에는 서울역에서 오후 1시에 강연회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에는 오랜만에 구미로 가십니다. 구미에는 오전 11시입니다. 시간이 토요일과 일요일 상이하니까요. 꼭 시간 체크하셔가지고 토요일은 서울역, 일요일은 구미에 계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연의 안내는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바로 진행해 볼게요. 넥슨 게임즈고요. 16,000원의 비중 10%다 하셨는데 좀 답답하시죠? 종목 자체가 다른 게임주에 비해서 조금 뭐랄까요? 탄력성이 좀 부족해 보이기는 합니다. 부족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좋은 얘기밖에는 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목 자체가 뭐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자리까지 좀 내려왔고요. 거기다가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어떠한 게임주들보다도 가장 좋은 재무제표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매출액 부분, 절대적인 매출액에 대해서는 뭐 NC소프트라든지 뭐 크래프톤 이런 종목들보다는 절대적인 매출액은 적지만요. 보시면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을 해가고 있는 재무제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정말 알토란 같은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21년도에 약간 적자가 나왔지만 22년도, 23년도, 24년도까지 영업이익까지도 괜찮아 보이고요. 또 종목 자체가 제가 굉장히 괜찮게 보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하다못해 뭐 어떠한 일반적인 장사를 하더라도 마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30% 마진을 남겼다, 10% 마진을 남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과거에는 뭐 적자였지만 어쨌든 영업이익률 자체도 굉장히 호전되는 부분을 보이고 있고요. 또 넥슨 게임즈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종목 자체가 이번에 신작이 퍼스트 버서커 카잔이라는 게임이 또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반응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마비노기 모바일이라는 게임도 상당히 구글 플레이에서 매출액이 좀 높기 때문에 다만 종목 자체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합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바닥을 깔고 계속해서 움직임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불기둥을 세울 수가 있어요. 과거에 이 퍼스트 디센던트라고 하는 게임이 대박이 나오면서 얘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제자리에 내려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16,000원짜리에서 10% 가지고 있다고 하시고 있잖아요.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추가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대선 주자들이 웹툰사를 방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웹툰과 가장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임사도 또 방문을 한다면 결국에는 넥슨 게임즈 같은 종목들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6,000원짜리에서 10% 비중하시고 계속해서 종목 떨어지는데 추가 매수를 지금까지 참으신 건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얘는 나올 만한 악재들은 다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12,000원짜리에서 충분히 추가 매수 포인트 가능하니까요. 오히려 지금 산 만큼 12,000원짜리에서 추가 매수 진행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종목입니다. 다음 유튜브 상담 종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암기계공업이고요. 이것도 제가 종목명을 치면서 조금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건 일단은 종목 자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거래가 없죠. 거래가 있을 때마다 윗꼬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거래가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나오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종목이에요. 4,710원이시면 매수가도 상당히 좀 높은 게 좀 안타깝네요. 저는 좀 안타깝고 이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보시면 다행히도 코멘트를 추가하면서 가격대도 알고 싶어요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비중을 단 1%도 늘려서는 안 되는 종목입니다. 서암기계 공업이라는 것. 멘토님 근데 실적은 괜찮은데요 하셨는데 그나마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 종목은 신재생 쪽 특히나 풍력 쪽에 좀 엮여서 종목이 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태양광이나 뭐 원전 쪽을 보시는 건 맞지만 이 서암기계공업처럼 풍력 쪽을 보시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뜩이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거래가 들어올 때마다 윗꼬리가 남는 종목들은 전형적인 세력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만약에 종목 자체가 한 번 정도는 더 이런 식으로 거래가 들어와서 위쪽으로 쭉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올라올 때는 4,700원대까지 무조건 기다리지 마시고요. 저는 4,200원 정도 왔을 때 종목 교체 무조건 하시는 게 앞으로의 시청자님의 주식을 하시는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시고 주식을 길게 하실 거잖아요. 한 번 하고 마실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윗꼬리 달고 쭉 올라왔을 때 4,200원짜리에서 종목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200원짜리에서 종목 교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화성발부요. 아, 화성밸브요. 매수가 비중 네. 어떻게 되세요? 11,250원에 네. 15%예요. 아, 15%. 요것도 이렇게 막 탄력 붙어가지고 잘 올라갈 때 이렇게 매수를 하셨나 보네요. 그렇죠? 예, 예.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손절매를 언제 정도 해야 되나? 지금 요거 손절까지 좀 생각하고 계신 거죠? 예, 예. 예, 맞아요. 그래야 되는 종목이에요. 일단은 저는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있다면 손절을 조금은 타이트하게 잡고 싶어요. 저는 10,000원대 무너지면 바로 손절할 거예요. 이 종목. 10,000원. 예, 10,000원 무너지면 바로 손절하고 싶어요. 아, 예. 근데 올라가면은 어떡할까요? 올라가면. 만약에 올라가면 네. 12,000원에서 팔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팔아야 돼요. 얘는 어쨌든 그 LNG 사업이라든지 어쨌든 그 가스관 사업에 많이 좀 엮여가지고 좀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되게 질문을 하신 게 나는 이 종목은 손절까지 생각하고 들어갔다라고 판단이 좀 돼요. 맞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종목은 지금 시청자님이 하시는 거 맞아요. 손절까지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종목인데 저라면은 이 종목 일단은 10,000원 정도의 손절 라인 잡고요. 수익은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이런 종목은 정말 몰라요. 근데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일단은 12,000원 이상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수익을 실현하고 빠르게 치고 빠지는 게 훨씬 더 나으세요. 아시겠죠? 예, 예. 근데 이 종목은 알았습니다. 한 번 정도는 일단은 올라갈 것 같으니까요. 10,000원 정도를 손절을 잡으시고 시장을 좀 빠르게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예, 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필옵티스요. 필옵틱스. 네, 매수가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36,000원에 15%요. 36,000원에 15%. 아, 네. 요거 고민 많이 되시겠다. 그렇죠? 그냥 이걸 재미 보고 나와갖고요. 네네네. 그 지지선에서 샀는데 그냥 네. 떨어지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지지선이 정말 다 맞으면 정말 되게 주식 투자하기 편할 텐데, 그렇죠? 네. 항상 그게 우리의 예상과는 좀 달리 좀 떨어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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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 폭락 때문에 더 떨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 잘하셨는데 요때 요렇게 4월 초반에 떨어질 때는 필옵틱스만 떨어진 게 아니고 지수 자체가 막 3%, 5% 빠지다 보니까 모든 종목이 다 떨어졌고 얘는 어떻게 보면 4월 초반에 이 관세액이 나올 때 요 자리 있잖아요. 요때 네. 오히려 좀 덜 빠졌어요. 다른 종목보다. 맞아요. 맞죠? 다른 거보다 덜 빠졌어요. 네, 그만큼 시장 대비해서는 좀 힘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네.
예. 그래서 저는 일단 눌러주는 자리에서 좀 들어가시긴 했는데 눌러주는 자리가 오히려 지금 자리 32,000원짜리가 좀 더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매수를 신규로 하셨더라면. 아, 예, 그래서 지금 네. 추가 매수를 한 10% 더 하려고 그러는데 네네. 32,000원에서 3만 원 사이에가 네. 초점이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더 추가 매수를 더 해도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여쭤보려고요. 안 돼요. 아, 하지 마요? 네,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네. 우리가 36,000원에 들어갔잖아요. 네. 제가 32,000원짜리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피롭틱스를 눌림목 자리에서 대응을 하고 싶다면 지금 자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다. 라고 네네. 아쉬움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은 네. 36,000원짜리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기다려보는 게 좋아요. 아, 네. 추가 요게 말씀하지 말고요. 네, 요게 지금 눌림목 자리 같지만 만약에 이 자리를 깨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게 큰일 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추가 매수는 지금 이 애매모호한 자리에서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답답해서 네. 여쭤보는 거예요. 아, 좀 답답하실 수는 있죠. 사자마자 네.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보다는 많이 떨어진 건 아니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면은 괜찮은 결과는 좀 나올 수 있고요. 네. 만약에 근데 올라가게 되더라도요. 얘가 뭐 과거처럼 뭐 이런 식으로 추가로 막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올라오면요. 한 4만 원짜리서부터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아, 예. 그래서 4만 원까지 보고 네, 맞아요. 4만 원까지 보시는 게 맞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번에 감사합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36,000원짜리에서 4만 원 네. 정도 오면은 그때 네. 우리가 약간 분할 매도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는 매도하셔가지고 수익 실현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예, 명진산업인데요. 아, 명신산업이요? 네. 예, 17,000원에 네. 15%. 아, 17,000원. 근데 오래됐어요. 이거 진짜 마음고생 심하셨겠네요. 예. 아이, 그냥 네. 평균 쳐놨죠, 뭐. 아. 어떻게 추가 매수 조금 해도 되나? 아, 조금 기다릴까요? 우리 이거. 아, 제가 이 명신산업이라는 종목을 상담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예. 명신산업이라는 종목 자체가 정말로 좋은 회사예요. 보면은 일단은 예. 지금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예. 이런 식으로 얘가 뭐 적자가 나지가 않죠. 빨간색 숫자가 없죠, 아버님. 예. 계속해서 영업이익도 좋게 나고 있고 24년도에 네, 조금은 네. 안 좋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적자는 안 나고 있고 뭐 보시면은 되게 이 명신산업이 좋은 게 자동차 부품 회사 치고는 영업이익률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예. 10%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왜 네. 주가가 밑으로 이렇게 빠지냐? 명신산업이 네, 그래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좋은데 주가는 네. 밑으로 빠질까? 이거를 좀 우리가 알고 나면은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알고 나면은 기다리더라도 마음이 좀 편하거든요. 예. 근데 명신산업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명신산업의 가장 주된 거래처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그럼 잘 모르죠. 테슬라예요. 미국의 테슬라. 아, 테슬라. 네. 그러면 요즘에 이제 뉴스를 보면은 테슬라 막 그 자동차에 불도 지르고 유럽 사람들은 테슬라 자동차 막 불매 운동도 하고 심지어 미국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너무 많다 보니까 테슬라가 계속해서 좀 안 좋죠. 예. 그러면 주거래처의 명신산업도 주가가 밑으로 이런 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아직은 추가 매수는 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얘가 네. 지금 자리에서 얼마나 더 빠질까라는 건 좀 의문이에요. 더 이상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아직도 바닥을 잡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거 더 떨어질까요, 그러면? 저는 조금 더 떨어지리라고 보여져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사람도 이렇게 한때 막 이렇게 사회에서 되게 잘 나가면 추세라고 해서 모든 일이 그냥 평소에 했던 일도 되게 잘 풀리잖아요.
네. 주식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한번 잘 타면 위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지금 화면 보시면은 명신산업은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직도 처지면서 좀 내려가고 있죠. 예. 네, 고점을 돌파하면서 얘가 이렇게 한번 쳐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짧게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밑으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점이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 하시면은 절대 안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럼 뭐 추가 네. 매수할 때 가격은 얼마 정도나 들라나? 그것도 지금 정확하게는 보이진 않는데요. 제가 예. 봤을 때는 지금 요즘의 분위기라든지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직무를 복귀를 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반등은 잠깐 보여주면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기업도 좋고 이러니까 제가 봤을 땐 7,000원에서 8,000원 사이 요 자리에서는 박스권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떨어질 만큼 다 떨어져 있어 보이긴 해요. 예. 근데 이것도 아직은 바닥인지 확실하진 않으니까 제가 추가 매수는 확실히 기다려보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매수한 단가가 17,000원이라고 되게 고단가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가 매수는 17,000원 살 때보다 한 100배 정도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시죠?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근데 기업은 정말로 탄탄하고요. 앞으로 테슬라라는 회사가 망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리고 자동차도 굉장히 잘 만들고 이번에 주니퍼라는 차가 나왔는데 중국에서도 되게 잘 팔린대요. 예. 그러면 명신산업이 그 도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자리는 7,000원에서 8,000원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준 다음에 얘가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하는 그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근데 그 시기는 아직 명확하진 않고 다만 기업이 괜찮으니까 우리가 위쪽에서 물려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 괜찮은 종목이니까 조금은 시간을 좀 길게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전달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만약 올라가기 되면은 17,000원까지 갈 수가 있나? 제가 봤을 잘 때는 되면? 아니요. 7,000원, 8,000원 자리에서 자리를 잡을 때 추가 매수를 진행해야 우리가 그때 좀 탈출 생각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좀 시간 관계상 유튜브 종목 상담 좀 빠르게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싱크빅이고요.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1,920원 정도에 사셨네요. 종목이 참 유튜브 상담 종목들이 좀 어려운 종목들이 많은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평소에 거래가 많이 없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다만 종목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바닥은 좀 잡은 것 같아요. 네, 바닥은 잡았고 웅진 싱크빅이라는 종목은 말 그대로 교육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대선 테마라든지 정책주에 몰려서 이 종목은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본다라고 생각한다기보단 과거에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맞고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올라왔을 때는 1,900원 이상 자리에서 종목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겠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침쇼 좀 많은 종목을 상담을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코스피는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상승을 위한 아직은 좀 눌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지금 자리에서 많은 종목 고민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 재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